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돌봄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리는 사람 그리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일본의 전 요양병원장인 후레디 마츠가와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먼저 치매가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내용,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사점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인 인구 10명 중 한 분이 치매 환자세요. 그래서 이 환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요새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치매는 흔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치매가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살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제 서울신문에서 나온 글이고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컨셉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현장에서 어르신들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요. 그 돌봄 가족들이 지쳐가고 그 지쳐간 가족들이 그 환자를 소외시키고 그 환자는 스스로 소외가 되면서 그것이 마치 간병 살인의 상황까지 가는 이러한 현실이 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지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요. 음, 어떻게 좀 정확히 보셔야 되고 이 치매를 어떻게 우리들이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치매 환자의 삶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이 후레디 마츠가와 씨 전 쇼난 장수원 병원 원장을 하신 분이고요. 이거를 또 이제 김 네, 김현운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님께서 그 번역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을 행복창조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은평 시니어 플라자에서요. 그곳에서 한 달 정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김 이사장님의 그 철학이 굉장히 올곧구나. 그리고 직원들의 삶이 굉장히 이상과 현실에 맞게 잘하는 기관이구나라고 감명을 받았고요. 마무리할 때 이사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치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생의학 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다른 그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일본에서 요양병원을 하면서 느낀 그 요양병원장이 느낀 치매 환자를 보면서 느낀 생각, 그 과학적 지식이 좀 들어있지만 다분히 그 생활 밀착형 관점이고요. 김현훈 이사장님도 이러한 노인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데이터로 그 밝혀진 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주목할 부분은요. 치매에 걸린 환자를 봤을 때 그분이 전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할머니는 예전의 할머니가 아니시겠구나라고 인식을 맞춰줘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변, 대변 잘 가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발췌한 부분은 목욕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목욕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닦여드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닦여주고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목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상, 눕거나 이렇게 되면요. 정말 간절한 게 한번 닦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보는 분들이 불편하겠지만 함께 해주고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도 목욕 서비스는 별도로 있을 정도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좋은 관점에서 목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소변이나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기저귀를 채워요. 그리고 기저귀를 채우고 잘 갈지도 않죠. 현실의 문제는 기저귀도 싼 기구를 기저귀를 채우고 돌보지도 않아서 축축해지고
그것을 나중에 한 번에 갈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누워 계시는 그 환자의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분의 잔존 능력, 잔존 기능을 살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케어 비즈니스에서 잔존 기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편하게 해주면요, 그분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그 치매도 급격히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빠지는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실금에 관련돼서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화장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어, 변기를 좀 사용을 쉽게 하거나 옷이 좀 불편하면 옷을 좀 편하게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중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화장실을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이 관점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기들 조금만 울면은 배고프거나 변을 넣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세심히 배려하고 정기적으로 보는 행동이 이러한 치매 부분에서도 유지하는 잔존 기능을 늘리는데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찰을 하셨다는 것을 글로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노인 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의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으로 하여금 의욕을 더 불어넣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 팁인데요. 되게 이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가 돼서 걱정이 되는 것이 나가서 길을 잃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거죠. 치매 노인이 역에 뒀던 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런 같이 찾아볼까요? 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현상에 대응하는 것에 좋다는 거죠. 그 요새 그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말 드라마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하고 그 역할을 맞춰서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갈래? 그러면요. 그렇군요. 그럼 집으로 같이 돌아가요 하면서 산책하는 셈 치고 돌다가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배려하는 게 뭐냐 결국은 배려예요. 뭐냐면 어머님이 예전에 어머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정신세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맞춰드려야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할극을 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치매 어르신도 아시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 불필요한 갈등 요소가 사라질 겁니다. 물론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현실에서 정말 이 지극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면요. 뭐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찌찌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조차도 그런 현실이 되면 굉장히 어렵고 말은 쉽지 행동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저자가 관찰을 했대요. 어떤 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냐 했더니 취미가 없는 분들이 많대요. 그럼 무취미는 왜 생겼을까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점점 치매 분들이 늘으시는데 사회활동 왕성하게 직장에서 뭐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 탁월한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 종종 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년에 다 이루셨는데 현재는 다 이뤘기 때문에 생각의 끈을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다 해봤는데 뭐 해서 일에 집중하시다 보니 놀 줄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없고 정신적인 자극이나 이런 욕심이나 관심이 없을 경우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격적인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하나씩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취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뭐 거창한 게 아니라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체조를 한다든지 아이들하고 잠깐 논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거기서 조그만 재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책에서 노노케어,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 노노케어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게 육체적인 거에서는 좀 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정서적인 것, 말벗이라든지 간단한 배려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은 도움이 되죠. 저도 이제 그 정부 과제나 아니면 정부 리서치를 많이 하면서 현장의 어르신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를 하면서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걸 느끼고 내가 그걸 통해서 기여한다는 걸 느끼고 아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공감을 하는구나 행복을 느낀다는 얘기를 모든 분들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덤으로 아주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도 생기니 굉장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 일자리에 노노 케어도 많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적해 하시거나 취미가 없으신 분들에게 뭐 그 연세에 무슨 일하러 가세요라고 핀잔 주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는 그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뭐 3시간, 4시간 이 정도고 좀 어려운 일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욕을 가지고 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녀분들이나 또 이걸 보신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치매에 걸리는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시사하는 거는 뭘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먼저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아, 그분이 예전 할머니가 아니고,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기억 세계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해서 그 눈높이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속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 힘든데 귀찮은데, 아, 왜 저 노인네는 맨날 화장실 가고 왜 저래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이제 어렸을 때 날 돌봐주셨듯이 내가 이제 돌봐야 되는구나. 요양 간호사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요. 자녀분들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아, 그래, 삶이라는 게, 아, 어렸을 때 네 발로 기어오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아, 그래, 그 과정에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소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기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치매 환자를 대응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는요, 환자가 있으면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뭐 병원에 수갑을 채운다거나 묶어놓거나 이런 일이 종종 찾기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 환자를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병살이라는 건요.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만약에 현장에 요양보호사가 돌보시러 왔잖아요. 처음 1년은 그 어르신을 돌보지만 2년, 3년이 되면 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돌보게 돼요.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반찬하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노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게 간병살인의 현장의 스냅샷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노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고 돌아가셔야 되는 존재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통해서 살던 곳으로 서비스가 오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그 가치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도 요새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 이런 치매 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잔존 기능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노노케어.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봄으로써 일자리가 되고 그들의 자긍심과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많은 연구가 있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요. 심지어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뭐냐면요. 설레는 오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에 그 잡혀서 왕년에 이러시고 그러면서 점점 소외되지 않습니까? 왕년에 얘기하는데 누가 친구가 있고 주변에 이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 오늘인 거죠. 오늘 지금 어떤 설레는 일이 있고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게 소중한 일이고 내가 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을 가지시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여기 이 책을 쓰신 그 일본 병원장님 의견을 보더라도요. 어떤 취미가 있고 그런 의욕이 있는 경우에 치매에 상대적으로 덜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내일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순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실은 시니어가 되면 제일 두려운 10명 중에 한 분이 걸린다는 치매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시니어 라이프의 스타일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나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컨설팅 리서치 교육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